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강의를 설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또 OM이 진행이 돼서 너무 벅찹니다. 화면으로만 만나 뵀는데 이렇게 앞에서 PT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참 오랜만이고, 그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급한 용무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40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 40분 동안 집중하시면은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과 재정에 뭔가 솔루션을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메나테크 그 기회에 관하여입니다. 도대체 이 메나테크가 나에게 어떤 기회로 다가올지 팩트 위주로, 정보 위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덱스는 현실 점검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현실 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나텍의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점검입니다. 요새 그 주식 때문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네,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이제 주식 주가 지수가 3,000이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3,600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3,000이 이제 거의 다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 지수도 많이 오르고 그 중간에 돈 버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약간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라에서 돈을 풀고 있거든요. 돈을 푸니까 주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주식이 진짜 오르는 주식이 되려면은 진짜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뜰 것인지, 그리고 그 무엇이 뜰 것인지 알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오르니까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변에 다 사서 이렇게 벌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면은 조금 막자 타시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주식도 막 오르고 있고요. 나만 빼고 다 돈 벌었다. 선 보러 가서도 투자 종목이 뭔지 물어볼 정도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빚내서 투자한다. 2030 세대가 거의 여기에 광풍이 된 것처럼 미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사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가 미래에도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집이 나에게 최선이 될 것이다, 주식이 나에게 최선이 될 것이다 하여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묻지마 투자식, 그리고 지금 이제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집을 대출을 내서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에 대한 대출금을 갚겠죠. 근데 집값이 3억 5천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빚이에요, 전부 다. 집값이 오르면 되겠는데 4억대 내가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3억 5천이 돼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생활비 매달 279만 원씩 나오시는 뭔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279만 원을 내가 연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제일 많이 받아가시는 분이 193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지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65세가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야 여기저기 이력서 넣으면은 다 받아주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은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내 가치는 점점점 하락하는데, 과연 내 미래에 이렇게 27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았던가? 아니라면은 지금 이 젊었을 때에 게으를 것이 아니라 취미가 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노령화가 너무 빨라요. 여기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4년이 걸쳐가지고 고령화 사회가 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6년입니다.
그러니까 눈도 뜨고 코도 뜰 새 없이 주변에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이 노인들은 미래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이 돈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라고 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나, 없는 분들은 자기도 일해야 되고 없는 자녀들은 자기도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병듭니다. 예.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부장님의 인생을 봤어요. 연봉 7, 8천 받으시면서 고혈압, 당뇨, 통풍을 가지고 계시는, 예. 그래서 매일마다 약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인병들이 일종의 이렇게 서비스 정도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예. 이거는 저는 건강에 대한 무시라고 봅니다.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향기 나는 어르신이 될 건데, 내가 건강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양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걸리면은 내 주변의 친구들 다 먹는데 뭐 하면서 같이 드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드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이 약을 부르고 약이 약을 부르고. 그거 아세요? 고혈압 약 드시면 나중에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고지혈증 약 드시다 보면은 위가 쓰려가지고 위장 개선제를 먹고, 그러다 보면은 변비가 걸리고, 변비가 걸리니 변비약 달라 그러고, 변비약까지 드시면은 간이 안 좋아져서 간장제 드십니다. 그러면은 약이 한 움큼이 돼요, 하루에 먹는 게. 예. 그러다 보면은 정신도 희미해지고 치매가 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든 순환 과정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충 사셨느냐,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환경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하두, 코로나입니다. 예.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 우리 사장님들 있으십니까? 백신이 해결책일까요? 뉴스에 보시면은 백신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닥터조라고 영양과 약을 동시에 처방을 하고 있는 통합기능의학의 대가입니다. 예. 이 닥터조가 얼마 전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가 이 인스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백신은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3번의 임상 결과를 거치고 결국은 우리 몸에 투여가 되려면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에요. 근데 우리 코로나 언제 터졌습니까? 19년에 터졌습니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백신이 나왔다고요? 이거는 승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인지하든 못하든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것은 아직까지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없는 백신의 신약, 임상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은 뭔데요? 어떻게 해야 대안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의 생태 면역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60% 이상이 이 생태 면역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질 때에 단체 면역이 일어나면서 코로나도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코로나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자신의 이 생태 면역력이 무엇이 좌지우지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면역을 올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좋다 하면 이걸 먹고, 저게 좋다 하면 저걸 먹고, 백신이 나왔다 하면 그냥 맞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언론과 기득권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약 이만큼 드시는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닥터조도 이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지, 페이스북은요, 이게 검열이 세가지고 닥터조의 페이스북 계정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탄저균 그림이에요. 탄저균 그림. 사장님들, 탄저균이 무서운 거 아시죠? 예, 생체 실험에 탄저균 실험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탄저균이 어디서 나왔느냐? 2016년도에 시베리아 영토에 있는 그 탄저균이 얼어있는 동토층에 묶여 있다가 녹으면서 나온 게 탄저균이고, 그게 걸린 사람들이 탄저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베리아 땅끝에 그 얼음 동토층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탄저병이 나오는 걸까?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가 시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남극을 파고 들어가 봤어요. 3.2km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강원도 넓이만한 호수가 있는데 안 얼어 있는 거야. 근데 얘를 딱 10m 남가놓고 파다가 멈췄어요. 왜 그럴까요? 안에 무슨 결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파다가 잘못해서 이상한 게 튀어나오면 또 다른 코로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베리아 동토층은 이렇게 얼어있는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나무가 기울어질 정도로 땅이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나왔던 이 고기도 안에 무슨 균이 들어있을지 몰라서 실험실에 얼려놨습니다. 예, 그러면 제2의 제3의 코로나도 올 수 있는데 나는 과연 이 면역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예, 이러한 현실 속의 문제 해결책을 우리 사장님 가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이 강의를 진짜 한번 제대로 들어보십시오. 성공의 기회가 박탈되셨습니까? 재정의 안정에 대해서 너무 원하십니까? 노후 보장을 제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메나텍입니다. 코로나19, 또 다른 바이러스, 면역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메나텍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팩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확인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 번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시작해 보십시오. 자, 우선은 메나텍을 사업으로 보고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아이템 좋아야 돼요. 아이템. 예, 아이템이 진짜 좋아야 돼요. 근데 이 아이템이 타이밍도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1980년도 때 가라오케 아십니까? 가라오케? 노래방이죠? 예, 우리 부산에 가라오케 했으면 돈 진짜 많이 버셨어요. 근데 지금 노래방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돼요. 그만큼 아이템은 좋으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독점권까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운대 바닷가에 여름에 가보셨습니까? 해운대 바닷가 여름에? 못 가보셨어요? 네, 전 작년에 한번 그 코로나 걸리기 전에 갔다 왔거든요. 파라솔 하나에 2만 원이야. 제가 개수를 세봤어요. 10,000개가 넘어가요. 네. 그럼 하루에 얼마 버는 겁니까? 2억이 넘게 벌리죠, 맞죠? 그거에 대해서 나 혼자 파라솔을 팔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박인 거죠. 아이템 좋죠? 타이밍 여름이죠? 독점권 가지고 있으면 이건 그냥 앉아서 뭐 하는 거죠? 돈 버는 거예요. 사업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 한번 보실게요. 아이템도 종류가 있어요. 과거에 떴던 아이템, 지금 뜨고 있는 아이템, 미래에 뜰 아이템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하신다면 사장님들이 무슨 아이템 선택하는지 아세요? 네, 현재는 다행이야. 전부 과거를 선택해요. 한번 잘 보세요. 주변에 은퇴하신 친구분들.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앞으로 30년 더 사셔야 되는데 막 연구합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일 처음 열어봐서 어디에 검색하죠? 너이버에 검색하죠. 너이버에. 맞죠? 검색해가지고 제가 치킨집 해도 될까요?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세요. 망하세요. 아, 망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거의 대부분 거기다가 답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치킨집 체인점 사장님이에요. 네? 사장님들 차 못 사고 싶으니까 저한테 쪽지 주세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 답다는 사람 누굽니까? 딜러잖아요, 딜러. 맞죠? 그럼 네이버에는 사업의 기회보다는 소비의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네. 우리 김태수 박사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이버에는 지그들끼리 묻고 지그들끼리 답한다는 거죠. 지식인들과 어느 정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답달 시간 없어요. 왜? 사회 현상을 연구하기도 바쁜데 네이버에 올라가가지고 그 내공 올리려고 그 답 달고 있겠습니까? 안 단다는 거죠. 네.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미래의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미래의 아이템은 내가 찾아야 된다. 맞죠? 찾아야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정보들은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많죠? 네. 근데 내가 영어를 몰라. 그러면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찾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귀를 열고 들어봐야 되는데 여기 와서 세미나 듣자 하면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시간 없다 그러죠. 맞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강의가 팩트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팩트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검사를 했고 시행을 했더니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2007년도에요. 연도를 꼭 적어 놓으세요. 공책에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꼭 적어 놓으십시오. 자, 2007년도에는 무슨 말을 했느냐? 골드만삭스가 건강기능식품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나면 빅뱅이 일어난다 그랬고 높은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2007년도 8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사장님 주변에 네트워크와 건강기능식품이 만나가지고 높은 성장력을 가지고 가서 돈 번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맞죠? 골드만삭스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서를 낸 게 아니에요. 2030년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한국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다 짜놨어요, 지금. 이 보고서를 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무엇이 만나야 된다고요? 건강기능식품. 아이템이 건강기능식품이어야 된다. 이거 포커스 맞춰보십시오. 자, 두 번째, 엘빈 토플러입니다. 2006년도에는 무슨 책이 나왔느냐? 부의 미래라는 책이 나왔어요. 사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이동, 부의 미래, 불안을 넘어서라는 이 5권의 책을 써낸 미래학자예요. 이 사람이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부의 미래는 2006년, 그리고 불황을 넘어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겪고 난 2009년도에 냈다고요. 근데 이 책을 우리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뭐만 있습니까? 프로 슈머. 그거 안다고 이 책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맞죠? 근데 앞으로 다가올 부의 미래는 의료 분야의 프로 슈머가 부의 미래를 가져간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의료 분야는 지금 의사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나온대요. 약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나온대요. 약을 다루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식품을 다루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잖아요. 맞죠? 근데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나온다는데 이게 언제 쓴 책이라고요? 2006년도요. 자, 2007년도에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골드만삭스 이야기했죠. 2006년도에는 부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다루는 사람한테 있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1, 2년 있다가 일어날 일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 말이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앞으로 미래의 뜰 아이템은 병을 치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있구나. 이거 포커스 맞추시고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9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노벨상을 글리코 영양소라는 주제가 10년 동안에 6번이나 탔는데 이렇게 10년 동안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6번의 노벨상을 탄 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이것도 2002년도에 그런 글리코 영양소가 나와서 엄청난 성장력과 경제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노벨상이 받게 되면은 적어도 짧게는 20년, 많게는 80년이 지나야 그 아이템이 떠요. 왜? 이때는 연구한 거니까요. 비타민C가 언제 노벨상 처음 받았는지 아십니까? 비타민C. 지금 비타민C 다 드시잖아요. 맞죠? 비타민C 언제 노벨상 받았게요? 처음에? 1937년입니다. 예, 일제시대 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980년에 미국에서 아이템이 핫하게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에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자, 잘 보세요. 1998년도에 뭘 탔습니까? 산화질소. 얘는 좀 빨리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산화질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왔느냐? 혈관 확장제가 나왔습니다. 고혈압 치료제. 비아그라도 이 산화질소가 들어가 있는 애예요. 자, 노벨상 한 번 탔는데 이런 상품이 나왔어요. 모든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다 만듭니다. 근데 이 산화질소보다 일찍 탄 노벨상을 탄 이 주제인 글리코 영양소는 왜 약국에 가면은 왜 제품이 없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노벨상을 이만큼 탔다 하면은 앞으로 뜰 아이템이다라는 거죠.
2007년도에 골드만삭스, 2006년도에 부의 미래, 노벨상 이렇게 탔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 사장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포가 털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장 육모의 털, 혈관 단면도의 털, 온몸에 털이 다 있어요. 세포 끝에. 혈관벽에도 털이 있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곳도 털끼리 비벼 살고 폐에도 육모가 있고 코에도 육모가 있고 신경다발에도 서로 촉수가 있어서 주고받고 귀에도 있고요. 기관지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우리 세포라고 생겨먹은 거에는 전부 다 털이 있는데 이 털들을 과학자들이 1980년도 때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끝에 털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이 털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털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던 건데 우리가 몰랐더라. 근데 이 털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논문을 다 낸 거예요. 근데 그 털을 만드는 영양소가 글리코 영양소인데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만들어낸 논문이 1992년도에 노벨상을 탄 거라고요.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와 세포 커뮤니케이션, 즉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 세포끼리 대화를 하더라라는 논문이 1994년도에 탄 거고. 예. 자, 그리고 1995년도에 노벨상 타고 있을 때 네이처지에 이렇게 실린 거예요. 이 털들이 하는 역할이 노벨상을 탄 논문들을 다 뒤져보니까 첫 번째 뭘 하더라는 거예요? 인지하더라는 거죠. 사장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 속을 떠돌아 다닐 때는 문제가 크게 안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숙주를 삼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세포 촉수가 딱 만져보고 너 코로나 바이러스네? 일단 네가 뭔지 모르겠는데 기다려봐봐. 백혈구를 보내갖고 확인해보자. 이걸 하는 게 세포 촉수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메나텍이 하는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1992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다 이야기했던 거라는 거죠. 그걸 종합을 해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글리코 영양소로 이루어진 세포 촉수다 해서 1995년도 2월 16일 네이처지의 표지에 실린 겁니다. 이것도 1996년도, 2001년도에 이게 수익성이 나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돈이 된다고요. 맞죠? 네이처지에 실린 거예요. 이게 그냥. 200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2005년도 나왔어요. 2007년도에 뭐 있었습니까? 골드만삭스가 건강기능식품과 네트워크가 만나면 엄청난 수익성과 빅뱅이 일어난다 그랬고 2006년도에는 엘빈토플로가 부의 미래에서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잡는 사람이 돈을 번다 그랬어요. 근데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엘빈토플로도 아마 이걸 보지 않았을까? 골드만삭스도 이걸 보지 않았을까? MIT 공대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의 글리코믹스가 선정이 됐는데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공과 계열이라 가지고 MIT 공대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어요. MIT 공대에 경제학과 있습니까? 의대 있어요? 없습니다. MIT는 공대입니다. 맞죠? 네, 우스갯소리로 MIT 의대 다닌다는 친구도 있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MIT는 무조건 공대예요. 걔네들은 76명이나 되는 노벨상을 탄 엄청난 학자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아, 나라가 아니네. 나라보다 더 많이 타놓으니까 맞죠? 학교예요, 학교. 근데 이 MIT가 지금도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저 잡지를 냅니다. 이거 제 그 강의 준비하면서 이거 저 구독했어요, 이제. 왜 구독을 했느냐?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을 왜 몰랐을까 하면서 무릎을 탁 치고 내가 이거 강의 들으면서 이런 거 좀 사놓을 걸 했어요. 잘 보세요. 2005년도에 테크놀로지 리뷰에 메카트로닉스가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뭐냐? 무인 자동차입니다. 무인 자동차. 근데 무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가 필요해요? 에이다스라고 레이더 같은 이런 거 차 앞에 레이더 있죠. 이거 부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배터리. 맞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 인식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품들이 메카트로닉스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2005년도에 이건 뜰 거라 그랬어요. 근데 2005년도에 SK케미칼, LG화학, 이노베이션, 삼성 S레이드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주가 지수 보세요. 다 올라갔어.
이 200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러면 이때 이 주식 사놨으면 와, 제가 그때부터 이제 뭐 해야 되겠구나. 이거 봐야 되겠구나. 이거 봐야 되겠어요, 이제. 14년 동안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지금 사면 어떻게 될까요? 뒷차 타는 겁니다, 뒷차. 코로나 터졌을 때 한번 사놨어야 돼. 다 보세요. 얘들이 전부 다 무인 자동차 만드는 애들이에요. 이거, 이 주식 그거 소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MIT 공대에서 메카트로닉스가 뜬다 했을 때 이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거 사라 그랬으면 사장님들 사실 겁니까? 돈 없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보를 보는 눈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고, 이 정보가 앞으로 진짜 뜰 것이고 진짜 얘네들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사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MIT가 동네 그냥 학교도 아니고, 맞죠? 전문 용어로 지잡대도 아니고, 맞죠? 해외 제일 유명한 대학교인데 여기서 테크놀로지 리뷰지에 이 글리코믹스가 있다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머지 메카트로닉스, 나노태양전지, 나노인쇄, 리트로그래피 얘네들은 전부 다 MIT가 다 설명했어요. 근데 글리코믹스는요, 설명이 안 되니까 하퍼의 생학 교과서의 제1저자 닥터 머레이와 우리 회사의 제품 담당 이사가 가가지고 부스 차려놓고 설명한 거예요. 뭘요? 글리코믹스를. 왜 제약회사가 아니고 글리코 영양소를 만드는 메나텍일까요?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이걸 본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뭘 이야기했어요? 병을 치료하는 식품. 2007년도에 골드만삭스가 뭘 이야기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건강기능식품이 만나면 엄청난 수익성이 나온다. 이제 좀 조합이 되십니까, 사장님? 2007년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이언스지. 이게 무슨 그림이겠어요, 사이언스지? 세포촉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 세포촉수를 만들어내는 글리코바이올로지가 누가 주인이냐 했는데 여기 보세요. 메나테크에 엠브로토스가 실려있어요. 누가 비타민의 주인이냐 했는데 고련단이 적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 사이언스시에서 이거 내리라 그럽니다. 왜? 니만 비타민C 만드냐? 나도 만든다. 암모 회사의 맞죠? 아세로, 이런 있잖아요. 맞죠? 그거 딱 올리면은. 근데 누가 글리코 영양소의 주인이냐 했는데 엠브로토스가 딱 올라가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남들은 정보화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남들은 모를 때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약간 똘끼가 있어요, 보니까. 진짜예요. 약간 좀 이상해, 회사가. 그리고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쌍둥이 빌딩 무너졌죠. 맞죠? 이때 무너질 때에 미국은요, 어떤 청문회를 했느냐? 여기 읽어보세요. Comprehensive Medical Care for Bioterrorism. 이게 만약에 비행기 테러가 아니고 생화학 테러라면은 종합적인 해결책이 있느냐? 있으면 미국에 있는 건강기능식품회사, 제약회사 다 모여라.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다들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회사의 맥다니엘 박사가 가서 이야기했던 미하원 청문회를 1페이지, 3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의 속기록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영어를 알아야 읽힐 건데 맞죠?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 거예요. 근데 2001년도 11월 14일 수요일이잖아. 9월 11일 날 테러 일어나고 딱 2달 뒤에 청문회가 열린 거예요. 만약에 그 테러리스트가 생화학을 갖다 퍼부었으면 우리 뉴욕은 끝장났다라는 거죠. 해결책 있냐 했는데 여기 가서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은 뭘 이야기하느냐. 존경하는 미하원 의장님, 제가 DSHEA의 규정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약을 관장하는 기관은 FDA예요. 건강기능식품을 관장하는 기관은 미국의 기관은 뭐냐면은 DSHEA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식품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죠. 그냥 식약처에서 통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법이 있어요. 미국은 이 법이 있어요. 미국 내 법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내가 초청받았다는 거죠.
근데 바이오 테러리즘이 일어나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를 먹이면 생체 면역이 극대화가 돼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와 자료가 다 있습니다라고 다 제시한 거예요. 미하원 청문회에서요. 네, 이런 히스토리 있는 회사 있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이 내용에 의하면 탄저균을 먹고 마셔도 안전한 거예요. 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맥락을 보십시오. 이걸 먹으면 코로나를 이긴다 이 개념이 아니라 면역의 핵심이 뭡니까? 자타구별 아니에요? 아, 얘 코로나 바이러스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얘를 코로나로 인지를 못하는 내가 문제지. 인지를 한다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쉽게 보내면 돼요. 우리 이 코 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꽃가루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안착한다 해보세요. 콧물로 흘려보내면 되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면역세포를 보내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야. 그게 비염이에요. 예. 그러니 결국은 면역의 핵심은 글리코 영양소로 이루어진 세포 촉수. 그거로 인해서 이러한 바이오 테러리즘도 이길 수 있다라는 논문을 제공해 줬으니 이런 히스토리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메나텍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주가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죠. 원래 70불 이상 갔는데 2불로 떨어졌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특허를 없애버리려고 소송이 있었던 소송 기간이었어요. 지금은 좀 20불 가까이 올라왔는데 주식 사놓으십시오. 이거 배당 진짜 많이 나옵니다. 메나텍. 네.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회사가. 그리고 또 무슨 회사냐?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야. M5M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혹시 탐스 슈즈 아세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맞죠? 탐스 슈즈가 왜 유명했느냐, 젊은이들 사이에. 천조가리로 만든 그 신발인데 그거 하나 사면 아프리카에 신발 없는 애들한테 자기 명의로 신발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소비자가 신발 하나 사면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아프리카로 보냈다고요.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그 이념 하나 때문에 이 마크가 적혀져 있는 탐스 슈즈가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는데 중요한 거는 광고 한 번 안 했습니다. 탐스가. 메나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요. 사장님들의 명의로 이러한 M5M으로 만들어지는 파이토블렌드 안에 글리코 영양소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는 이 파이토블렌드를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500만 명의 기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나텍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뭘 들고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MTX라고. 상장이 돼 있는 회사, 주가지수에 실려 있는 회사는 뭘 내야 됩니까? 이윤을 내야 되죠. 이윤을 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줘야 되죠. 맞죠? 그래야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뭐예요? 이윤이 있으면 안 돼. 이윤을 뭐 하는 회사입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회사인데 이 아이러니한 두 가지 회사를 병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조금 있다고 뭐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뭐라 적혀 있어요? 의학 대체 웰리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약으로 안 되면 이거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자꾸 이거 나가면은 나중에 우리 법무팀에서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하네. 그리고 메나텍의 보너스, 요거도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 회사는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유통이고요. 남들은 다단계라 불법 피라미드라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에만 특화되어 있는 문화, 즉 다단계에 대한 뭔가 좀 뿌리 깊은 마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유통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윈윈하는 유통이거든요. 일반적인 유통은 누구 하나를 밟고 일어나야 내가 돈 버는 유통이라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당신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유통이에요. 우리 메나텍의 유통의 이 시스템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조 자체가 매출에 의해서 보너스를 줍니다. 제품 하나하나를 팔면 그 안에 마진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엠브로토스를 15만 원에 사와가지고 고객들에게 19만 6천 원에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사도 19만 6천 원 200원이고 방금 막 가입한 고객도 19만 6천 원 200원이에요. 근데 그 대신 저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매달 몇 천만 원, 매년 몇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 즉 회사 매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공생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저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지분 형식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는 즉각적인 수익력인데요. 이 수익력에다가 프리미엄 커스터머 팩이 더해가지고 이 수익력이 더해졌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500PB를 구매를 해보고 좋으면 A, B에게 500PB씩 한번 써보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8만 원, 그리고 4명에게 알리면 20만 원 정도의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들어오는데 이 프리미엄 커스터머 팩, 한마디로 이 A, B, C, D 이 회원이 내가 추천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어차피 80만 원씩 혹은 100만 원씩 먹을 거라면 이 사람들이 프리미엄 커스텀 팩을 구매를 해가지고 제품을 사면 나에게 이 사람들이 산 거의 10% 이상이 나에게 소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8만 원, 20만 원 받고 끝이었는데 프리미엄 커스터머 팩을 사면은 요 밑에 빨간색으로 보세요. 나는 8만 원에서 16만 원에서 20만 원이 더 많아서 24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4개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들어오는 돈이 52만 원에서 60만 원이에요. 네. 원래는요, 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만 있었어요. 근데 프리미엄 커스터머 팩이 생기면서 소득이 더욱더 극대화가 됐어요. 네. 제가 A사도 해봤거든요. A사 이 정도 하면요, 10만 원 받습니다. 10만 원. 네. 9% 해가지고 10만 원 받습니다. 근데 52만 원이 나와요. 엄청난 겁니다. 보너스가. 두 번째, 유니레벨 보너스입니다. 내가 알린 고객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제품도 설명해보고 이 제품도 먹어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관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사업성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2단계가 형성이 되고 이 2단계에 있는 고객도 내가 잘 케어하면 3단계, 3단계에 있는 고객도 내가 잘 케어하면 4단계, 4단계쯤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2단계에 있던 고객이 사업자가 되면서 같이 케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중복으로 케어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엄청나게 매출이 극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매출을 극대화가 될 때 단계별로 퍼센테이지를 매겨서 주는 보너스가 유니레벨 보너스예요. 이 유니레벨 보너스는 업계 최고의 재구매율 때문에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펼쳐나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유니레벨 보너스는 150PB 미만은 단계에서 제외하고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이 단계가 그러면 쉽게 7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PD인 사람도 아직까지 7단계까지 내려간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만큼 단계가 깊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니레벨 보너스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8단계 이하인 무한 보너스까지 받게 되는데 이 무한 보너스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메인이 항상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메인을 제외한 나머지 레그에 8에서 무한 단계의 모든 매출을 합산을 해서 0.5를 곱해주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출이 올라오고 규모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마치 이거 월세 받는 느낌이에요. 8단계 이하 정도 내려가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왜 점수가 떴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이게 합산해서 1억이면 50만 원이고 10억이면 500만 원이고 100억이면 5천만 원인데 저는 이 메나텍을 쭉 알아보니까 이 사업은 나는 대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한 30년 동안 받는다 치고 내 아들에게 상속세 없이 물려준다 했을 때 100년이라 치면은 이 밑에 있는 사이드레그의 8에서 무한 단계가 매출이 100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5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한 요 정도 받을 수 있겠죠. 이것도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 메나테크의 7가지 보상 중에 하나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멘토 보너스. 추천인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 멘토 보너스는 내가 사업을 하자 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직급을 달성하게 되었을 때 그 직급을 매달 달성하게끔 내가 도와줬을 때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1위 이상의 직급자를 만든다면은 매달 10만 원씩 한 사람당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나에게는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메나텍에서 보너스를 많이 받아가시려면은 내가 추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같이 사업하자는 사람이 내 다운라인에 많이 없어도 보너스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메나텍의 가장 좋은 진짜 핵심 기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요.
진짜 수완이 좋거나 말이 좋은 사람은, 그리고 인간관계 잘 맺은 사람은 내가 이거 하니까 너도 같이 해 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빨리 들어와요. 근데 저같이 수완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보험하다가 인맥 빼려놓고 A사 하다가 인맥 빼려놓고 메나텍 하면서 사업을 하니 내 주변에 메나텍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제 친구들은 니 이번에 3번째 들고 오는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 주변에 인맥이 거의 대부분 말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나텍은 내가 같이 하자는 사업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너스를 받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같이 하자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너스를 더 많이 주는 구조가 이 멘토 보너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즉 스폰서에 의해서 드라이브 뎁스돼서 그 사람들이 직급을 가도 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지분 형식으로 받아갈 수 있는 추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보너스죠. 이거네요. 예. 그래서 내가 요 사람들은 내가 추천해서 사업하자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스폰서들이 드라이브 뎁스 해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회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구분해서 매칭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나 다운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PD라는 사장님은 도움을 줬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동일하게 이분들의 소득에서 20%, 작게는 2.5%의 지분 형식의 보너스를 주는 게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게 엄청난 보너스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풀 보너스. 글로벌 풀 보너스는 Q 브론즈 PD 이상부터 회사의 매출을 대비해 가지고 지분을 받아가는 형태인데요. 회사의 매출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장님, 삼성전자가 뭐 360조 매출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그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가를 뺀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충분히 이 지분을 영업이익에 기초를 해가지고 지분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뭔 기준으로 준다고요? 매출 기준으로 주니 정말 이거는 어메이징하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브론즈 PD 이상 정도 되면 이제 매달마다 이 지분 형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실버 PD가 되면은 몇 배로 나온다고요? 2배. 골드 PD로 나오면 몇 배가 나온다고요? 3배. PPD면 몇 배? 4배.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직급을 달성하면 달성할수록 내가 배에 가까운 글로벌 풀 보너스를 가져가지만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똑같이 나는 글로벌 풀 보너스가 늘어나니 타레그에 있는 형제 사장님들이 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 사람이 중국 가서 매출이 올라나도 내가 Q 브론즈 PD 이상만 되면 내 보너스는 늘어나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보너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500pb 이상 먹어보고 이 좋은 것을 500pb 이상 먹을 수 있는 사람 4사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4사람을 만들어 보면은 2500pb가 되면서 실버 디렉이 되고 보너스가 약 3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죠. 프리미엄 커스텀 팩이 되면은 한 6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빨간색에 있는 사람을 내가 케어를 잘했더니 이분도 4명씩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분 케어할 때보다 이분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이분 케어하러 들어가는 나의 인풋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왜냐? 이분도 같이 케어를 하니까. 근데 이분이 나가 케어한 거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만큼 내가 도와줘야 되니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이분은 6,500점 1위가 되는 거고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뭐가요? 프리미엄 커스텀 팩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분을 소개했을 때 실버일이 11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이 보상. 이것을 자꾸 복제해 나가는 것이 우리 메나텍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실버 ED가 내가 돼보면 똑같이 내 파트너들을 실버 ED를 만들어 보면 나는 골드 ED가 되고 골드 ED를 똑같이 복제를 하면 나는 PD. 내가 PD를 똑같이 복제하면 브론즈 PD. 내가 브론즈 PD를 똑같이 복제하면 실버 PD가 되면서 약 1,600만 원 가까운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많은 레그를 펼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 2레그만 펼치더라도 충분히 이 소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A사 같은 경우는 이 1,600만 원 정도 벌어 가시려면 레그 12개 펼쳐야 돼요. 예, 레그 12개. 매달 홈미팅, 하루에 2번씩 홈미팅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2개 레그에서도 이런 소득을 받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상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케팅을 이해하고 실행을 한다면 골드 1위 정도는 1년이면 가요. 빠르신 분들은 3개월 만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PD도 마찬가지입니다. PD도 마케팅을 이해를 하면 1년이면 충분히 가는데 3년도 보통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이 아이템이 정말 좋은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를 그냥 한두 달 할 게 아니라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메나텍에서 소득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메나텍의 파트너들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또 많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사장님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가치를 발견했으면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도 이 메나텍에서 얻어갈 수 있는 소득이 이제는 꽤나 돼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직장을 가야 될까 메나텍을 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그 부분을 좀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6년이 지나서 이 2배의 소득만 된다 하더라도 저희 둘이 부부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는 이 아이템이 100년 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100년 전으로 뭐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아이템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타사 가가지고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먹으면 그냥 엉덩이가 올라가고 주름이 없어진다. 이 말만 합니다. 예, 그리고 벤츠 타고 다닌다 그러고 1억 번다 그러고 예,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진짜예요. 예, 그리고 저희 글로벌 원그룹은 이 TLP라는 엄청난 시스템이 나왔죠. 그래서 초보자나 직급자나 똑같은 툴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엄청나게 이 IT 시대에 굉장히 시절을 잘 타고난 이런 핵심적인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기에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40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딱 정확하게 42분 정도 지났네요. 예,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와 그리고 메나텍의 기회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크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장님들이 계속 이 강의에 오셔가지고 이 정보가 어떻는지 또한 이게 맞는지 개인적으로도 한번 서칭을 해보셔가지고 맞다면 실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스폰서들 다 있고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과정과 시스템이 다 있으니 시간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결과가 날 겁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